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촌철님들이 다양한 인사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눈부셔님, 새아침 월요일 촌철님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이금란님도 저도 인사해봅니다 라고 수줍은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자주자주 인사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지훈190님은 안녕하세요. 매번 다시 듣기 하다가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듣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아유, 고생 많이 하시네요. 모두 반갑고요.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좀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리포트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하고 지붕 위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은 2024년 9월에 발생한 실제 상황이라며 미국 백악관도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적었습니다.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교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세계인들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고 적었습니다. 외교부도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야당은 민감한 중동 상황에 이스라엘과 외교적 충돌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짚을 점은 어떤 건가요? 이 뉴스에 나오는 두 주체, 야당의 비판과 외교부의 성명을 한번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정당한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비교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폭격해서 1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각국에서 비난, 논평이 잇따랐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의회에서 이탈리아는 모든 휴전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적대 행위의 영구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스타머 영국 총리는 가디언지 기고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했고,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규탄 또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국익 이전에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하고요. 점검사항도 있는데 국익에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재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인데 이스라엘 외교부의 성명이 정말 우리에게 보복을 시사하는 심각한 것이라면 후속적인 외교 대응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초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를 초치를 해서 공식 항의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한국 대사를 초치한다는 뉴스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되짚어보기를 바라고 사례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1일 보도를 뒤져보면 수두룩하게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안에 찬성표를 던진 나라들에 대해서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하겠다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자, 2024년 4월 21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가자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가자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스라엘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한국 대사 초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나라 국익에 손상이 있었습니까? 한번 따져보고요. 두 번째, 이때
찬성표를 던진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이 점도 잊지 말라고 환기시켜드린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의 대응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외교부의 규탄 성명에 우리 외교부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한 대목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반박한 것을 넘어서 규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는 반박으로 의미를 축소 규정을 했습니다. 둘째, 이렇게 의미 축소를 해버리니까 대응 수위도 낮춰버렸는데 외교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스라엘 외교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의견을 잘못 이해해놓고도 규탄까지 했다면 비례의 원칙, 상응 조치 차원에서 역규탄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감 표명으로 수위를 낮춰버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 삼아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X에 올린 평가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외교부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을 때 우리 외교부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고작 유감 수준으로 대통령을 방어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맞받아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했고요. 스스로 한 말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외교, 그것도 좋은 외교는 아닙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반문을 던지겠는데요. 세종로에 있는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국바다님, 이유야 어찌됐건 민간인을 살해했으면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상무광명님은 우리나라 새우 아닌 고래입니다. 당당한 모습이 좋습니다. 임재필님, 이전에 없던 모습이라 놀랐지만 해야 할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의견들 많이 들어와 있고요.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3223님, 대량 학살과 인권을 따지면서 왜 북한에는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못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이런 지적이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게 나경원 의원의 말이었는데 이걸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잠시 후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오는 16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유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 금지를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라는 점 등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평가는요? 하나하나 반론할 거리가 많은데요.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라도 판결 근거와 다른 증거가 나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법치주의라는 이야기 되돌려드리겠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국정조사가 열린 전례가 국정농단 국정조사,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등 수두룩하다라는 점도 환기시켜드리고 지금 진행되는 국정조사가 이원석 전 총장 주장의 정반대 버전, 즉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 권력이 총동원돼서 수사하고 공공연히 공표한 사건의 진상을 캐는 것이라는 점도 환기시켜드린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모든 반론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눈치 빠른 촌철님들은 벌써 7초 침묵을 언급해주고 계신데요. 제이비도 혹시 그 점에 주목하시는 건지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장 재임 시절에 기자들 앞에서 묵언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이 수사 외압을 넣고 그 일환으로 인사교체를 밀어붙인 데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제 냈던 입장처럼 구구절절히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하지 않고 묵언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동일 가치, 동일 원칙을 강조한다고 울림이 있겠느냐라는 점을 던지는 겁니다. 말은 행위와 일치될 때만 권위를 갖고 울림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새겨라,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 등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용했던 분들 참 말씀들 잘하시네요. 자리에 계실 땐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일정을 갑자기 바꿔서 11일 이미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귀국 날짜는 원래대로 1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체류 일정을 확 늘린 겁니다. 자, 최보윤 수석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방미 일정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미국 측 각계에서 여러 면담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미국 측 요청에 따라서 조기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미국 측의 요청을 강조한 점입니다. 이게 왜요? 자, 다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을 이 시점에 왜 갔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의결에 올리는 공천안은 신속 의결하도록 남은 최고위원들에게 위임했어야 도리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끝까지 후보의 지음으로 남고 싶은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만이 아닙니다. 미국으로 장동혁 대표가 떠나기 전에 여러 인사가 선거에 집중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미국 체류 일정을 늘려버렸습니다. 당내의 절박한 요청보다 미국의 요청을 더 우선시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는 왜 미국의 요청을 우선시했는가?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건데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두 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라고 밝혔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선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최전선이고 선거는 그냥 전선인가 봅니다. 그래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갔다. 미국의 요청을 최우선으로 접수를 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도 같긴 한데 이런 평면적 이해를 넘어서 그런데 그러면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냐는 얘기가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각종 선거 여론조사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시각 교란 요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일주일가량 선거판에서 자리를 비워도 승리는 낙관한다라고 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분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지금 나서는 이유가 뭐냐. 당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 즉 대권 의지를 가지고 행보로 놓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여러 사람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미 나왔던 이런 분석을 앞세워서 장동혁 대표의 발걸음을 읽으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왜? 자신의 위상을 국제 만방에 올리는 게 급선무, 당의 운명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국에 가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그걸 다시 국내로 송출한다면 자신의 정책 체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미국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지켜볼 일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징가님, 혹시 국내에 인재가 없어서 미국에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출장을 갔을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파란 대문님은 유튜브 채널명 진짜 잘 지었네요. 장 대표 어디가? 진짜 어디가? 미국 가려고 그랬나요? 기막힌 장명 솜씨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한국일보 인터뷰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지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도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전재수 의원, 정원호 전 구청장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등을 논란이 된 후보로 만들고 우리는 깨끗한 인물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구도가 중요하다면 방미도 구도 짝이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왜 자유를 앞세웁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뭐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전달됐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도와 미국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지금 맞는 구도를 강화하고 짜는 그런 용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누구를 만날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씨가 어제 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설교하는 영상을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야외 예배에 생중계로 송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주장을 늘어놨다고 하는데요. 내가 나오니까 좋냐라고 웃었고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넘어간다라고 또 허풍 떨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여자들 생리대 공짜로 준다. 이런 건 북한으로 가자고 국민들을 꼬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참 하여간 희한한데 아무튼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자신이 영치금 4억 가까이 받았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전광훈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집회에는 등장 안 하는 것이겠죠? 라는 얘기를 제가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짚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왜 영상으로 등장을 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보석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주거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 이런 제한을 재판부에서 걸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광화문으로 걸어가서 연단에는 오르지 못하는 것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광화문 집회에는 참석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라이브 송출을 통해서 이런 집회에 결국은 모습을 드러냈다. 이원 생중계를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다시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행태 예상을 못하고 보석을 허가했던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서 보석을 허가했던 겁니까? 도대체 재판부의 판단은 그 가운데 뭐였습니까? 이걸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데 물론 재판부는 대답을 안 하겠죠. 네,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는 어제 이 뉴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묻는 촌철님들 많으시고요. 선선한 공기님은 저런 거는 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막는 방법이 있나요? 막는 방법이 결국은 보석 조건을 촘촘히 다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보석 허가가 났을 때 집회 금지라고 하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기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판부는 주거를 제한하면 어차피 집회장에는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틈을 지금 헤집고 뭐가 나왔다라는 겁니까? 영상 주장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기고 전광훈 씨는 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재판부가 전광훈 씨의 편법, 꼼수 행보에 자리를 깔아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